아니 축구협회장 그거 뭐라고 네. 이렇게 사선까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정몽규 회장이 하려고 하냐. 기본적으로 피파의 행사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직함을 갖고 나가잖아요. 대통령급의 의전을 받습니다. 그래요. 공항부터 뭐 호텔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의전이에요.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모릅니다. 뒤에 피파가 있다. 믿는 구석이. 인사나 재정에 외부의 힘, 정치의 힘이 개입할 경우 자격을 박탈시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그게 뭐 정부건 뭐 미디어건 팬들이건 자꾸 뭐라고 하면 피파가 이걸 외부의 힘이 간섭한 거로 간주해서 우리 월드컵 못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와. 아니 그렇게 보도자료 계속 냈잖아요. 보도자료 실제로 이렇게 냅니다. 뭐 그러시면 뭐 그렇게 하시던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특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넘어서 대한민국의 스포츠 그리고 또 넘어서 대한민국 이 문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협회장 선거가 계속 연기가 되면서 오는 2월 26일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한국 축구 팬들은 실망감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슈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국 축구를 너무도 사랑하는 분이자 또 소신 발언으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그리고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달수영 박문성 해설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달수영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한 73만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감사하죠. 네, 최근에 이제 소신 발언 하시면서 더 좀 팬들이 많이 늘지 않으셨나요? 네, 더 많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3프로 TV니까 네. 사실은 경제나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일인지 그리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요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네네. 오늘은 그거를 중점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머리를 김민재 스타일로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축구협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축구협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게 영향력이 큰 단체인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설명을 해주신다면? 축구협회는 축구의 대통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축구 대통령. 네, 그러니까 축구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하고 통제하고 집행하고 이런 이제 가장 큰 조직이죠. 전체 총괄하는. 근데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축구를 즐길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일 많이 즐길까 생각해 보면 월드컵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출전하느냐, 혹은 월드컵에 나가서 또 우리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 아니면 그 월드컵이 어느 나라에서 열려야 되지? 이런 것들에 모두 관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데가 또 축구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러겠지만 우리는 좀 월드컵 열리게 되면 막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곳이 축구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도 국가적으로 세금 지원을 받아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받냐면 그러니까 문체부가 있죠. 네. 문체부에서 지원금 형태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포츠 토토라고 하는 합법적인 어떤 축구나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승부패에 참여하는 게임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뭐 퍼블릭한 공간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수익금으로 문체부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이제 내려줍니다. 이제 각 협회나 종목에 축구협회 당연히 그 돈을 받죠. 그게 이제 어떤 그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스포츠 협회 중에도 꽤 큰 단체에 속하겠네요. 굉장히 크죠. 예산도 크고.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고요. 네. 그 밑에 모든 스포츠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야구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배드민턴, 테니스, 레슬링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그냥 딱 단일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제일 큰 게 바로 축구입니다. 축구는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K리그라고는 프로 스포츠가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국가대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야구가 보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프로가 굉장히 크지만 국가대표로 따지면 아무래도 야구는 뭐 월드컵, 피파 월드컵 같은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축구는 월드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회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각 유럽이나 세계에 막 진출하면서 또 전 글로벌한 어떤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스포츠 단체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데가 바로 대한축구협회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짐작이 되는데 축구협회장이라는 거는 이 회장은 어떤 공식적인 권한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협회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실질적으로는 행사하는지. CEO죠. CEO. 네, 모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축구라는 경기가 이루어지려면 최소 3요소가 있어야 돼요. 네. 경기를 하려면 우리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있어야 될까요? 선수가 있어야죠. 선수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그 선수들에게 전술과 전략을 이야기하는 감독이 있어야 되겠죠. 감독. 그리고 야 이게 공정한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3요소가 이루어지면 축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지도자, 심판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모든 것들을 다 축구협회가 하게 되는데 여기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1년 예산이 2025년 기준으로 하면 한 2천억 정도가 돼요. 적지 않은 돈의 집행 단위를 다 또 축구협회가 하고요. 저 회장이 하고요. 또 무엇보다 피파 총회에 참석하게 돼요. 네. 피파 총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월드컵 어디서 열릴 거야. 그다음에 피파 회장 누가 될 거야. 네. 이런 걸 결정하는 단위인데 여기에 또 대한민국의 대표로 참여하는 거죠. 의전이 상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아니 축구협회장 그거 뭐라고 네. 이렇게 사선까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정몽규 회장이 하려고 하냐. 네. 뭐 혹시 뒤에 물어보시면 다른 이야기도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피파의 행사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직함을 갖고 나가잖아요. 네. 대통령급의 의전을 받습니다. 그래요. 공항부터 뭐 호텔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의전이에요.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모릅니다. 와, 그래요. 어마어마한 의전입니다. 네. 피파가 상당히 큰 조직이기도 하고요. 아니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CEO라는 사람은 있지만 어떤 회사는 이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 CEO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좀 약한 회사도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규모는 더 크지만 CEO가 뭐 강력한 영향력과 그런 뭔가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CEO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대한축구협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 협회장의 그 권한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규모는 있는데 CEO에게 어떤 집중된 권한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건 네. 아무래도 뭐 회사로 따지면은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서 실질적인 그 권한을 밑으로 내려줬을 경우는 아마 그 중앙에 있는 사람이 큰 통제는 하겠지만 CEO가 실제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은 밑에서 하는 단위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축구협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에 있는 시도축구협회의 힘이 약해요.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도축구협회 밑으로 내려가서 협회를 딱 방문하면 그냥 조그만한 사무실에 네. 일하시는 분 몇 분 계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몇 분이. 실질적으로는 다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뭔가 결정하지 않거나 중앙에서 어떤 돈을 컨트롤해주지 않으면 밑에 시도축구협회는 뭘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중앙의 어떤 중심을 틀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진짜 협회장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진짜 절대적이네요. 그 권한과 힘이 굉장히 세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뭐 정몽규 회장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네. 이게 회장 선거가 2번이나 연기가 돼서 파행이 됐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스토리라인을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왜 연기가 되고 왜 파행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런 거였어요. 법원의 결정은. 아니 선거가 이런 게 어딨어. 네.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공정할 수가 있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를 할 때는 선관위라고 하는 걸 꾸리죠. 네. 선거관리위원회. 그렇죠.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라 불러요. 성격이 똑같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선거를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거기서 일하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예를 들면 입후보한 후보들도 저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저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뭐 규칙을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는 게 일반적이지 상식적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운영위원회가 누가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하는데 선관위의 위원장이 누군지 선관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를 수가 있나요? 활동을 뭘 하는지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법원이 딱 보고 야,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축구협회 선거는 모든 국민들이나 팬들이 참여하는 열린 투표가 아니에요. 네. 닫힌 투표입니다. 체육관 선거예요. 옛날 우리 표현대로 네. 하면 딱 정해진 선거인단이 소수가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정리된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92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예요? 선거인단의 그분들은? 일단 당연직으로 무조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각 시도축구협회는 이미 뽑혀져 있죠. 그 다음에 그 산하 연맹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프로축구연맹, 한국 고등축구연맹, 중등축구연맹, 네. 여자축구연맹 이런 연맹들 회장이 참여가 되고요. 우리 K리그 프로팀들이 있죠. 여기에서 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네. 연맹 회장이 다르면 뭐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한 60 몇 분이 돼요. 그럼 나머지가 어림잡아서 한 130분 되시죠?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축구를 구성하는 각 카테고리들이 있겠죠. 선수, 네. 심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래요. 대한축구협회에는 선수로 등록돼 있겠죠. 등록된 선수가 있어요. 네네. 등록된 심판이 있습니다. 등록된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사람들 중에 카테고리를 나눠서 여기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0명을 뽑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무작위로 뽑았을 때 130명이 어떠한 기준, 어떠한 방식, 예를 들어서 그걸 뭐 컴퓨터를 뭐로 돌렸는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우리가 뽀글뽀글해가지고 몰라서 이렇게 공으로 뽑았던지 그러니까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식이. 그리고 그렇게 뽑았을 때는 참관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걸 만약에 어떻게 뽑았는지 그렇죠. 누굴 뽑았는지 만약 누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우리 편 아니야 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그럴 들면 수 있죠. 그러니까 양쪽 만약 이번에 지금 후보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본에서 한 명 한 명씩 참관인이 나와서 그걸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뽑았냐 했더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 두 가지. 그러니까 선거운영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선거인단을 어떻게 뽑았는지를 불투명하게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법원이 그걸 보고 이런 선거가 있을 수가 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선거 이거 안 돼. 그래서 미뤘고요. 또 준비하는데 또 준비되지 않은 채 또 너무 성급하게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안 돼. 두 번이 미뤄졌다가 정말 어렵게 26일 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좀 창피해요. 1년에 2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축구협회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손흥민이에요. 이강인, 김민재. 정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지금 일부만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 역대급 멤버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담보해야 되는 그릇과 행정은 마치 20세기의 중반 정도의 아주 후진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거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법원이 보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선거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이게 단순히 제가 이렇게 사실 전달하는 걸 떠나서 좀 그래서 제가 창피하다. 우리의 민낯 아니냐. 이게 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네, 좀 속상하죠. 자 그러면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뭐 2월 26일 날 이제 선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되니까 2월 26일 날 선거를 하는 건가요? 뭐 예 최소한의 일단 요건은 좀 갖췄죠. 그래서 누가 있는지에 대한 또 혹은 선거인단을 어떻게 뽑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보다 좀 개선되어 있죠. 지금 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협회장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길게 나눈 이유는 이 논란의 중심에는 정몽규 회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기사가 되고 또 논란이 되고 하는 건데 축구 팬들 대부분이 이제 논란의 중심인 정몽규 회장이 더 이상 연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규정상 3연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4연임이 안 되는 겁니까? 규정상은 2번만 할 수 있어요. 연임은. 이미 벌써 넘어섰네요.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2번까지만 하고 3번, 4번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특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저 3번 하고 싶어요.
4번 연임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면 거기서 특별하게 허락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의 취지라는 게 있죠. 그렇죠. 많이 하면 고여요. 고이면 물이 고이면 썩어요. 이래서 일반 우리 선거에서도 뭐 그 몇 번 이상은 못하게 하잖아요.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거죠. 권력이 올해 그거를 특히나 축구협회 권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뭔가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워요. 외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번에 축구협회도 비판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이렇게 외부에서 흔들거나 건들면 피파가 우리 월드컵 못 나오게 해요라고 협박하잖아요. 실제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도 하지만 여하튼 외부에서 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더욱더 이렇게 닫혀 있는 조직인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2번까지만 하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스포츠 단체는 2번까지만 하자. 그동안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잡아서 정말 뭐 5선, 6선, 7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특별 예외에서 3선, 4선까지 하니 일단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체부와 문체위, 그러니까 정부의 문체부, 네.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문체위에서 감사를 했죠. 네. 감사 결과 27가지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 27가지. 27가지 무려. 그래서 중징계 이상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정몽규 회장은 선거에 나올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27가지 위법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뭘 하더라도 다음 스텝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 책임지지 않겠다. 문제없다. 라고 하면서 선거에 나온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을 그 특별 조항까지 자기가 스스로 적용해 가면서 지금 4연임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원래 2번만 하는 건데 3년임 했고 그다음 4번째 또 하겠다라고 지금 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 예외 조항 할 수 있죠. 한 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3번 하셨잖아요. 12년 하셨고 현대 가로 따지면 90년대부터 30년 넘게 했습니다. 와.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면 세상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글로벌한 이슈들이 정말 속도감 있게 변화할 때 어떤 기업이 어떻게 생존할까를 놓고 보면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새로운 어떤 힘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전 너무 지나간 리더십으로 현재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27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기사에 나오는 거로는 뭐 우리가 뭐 익히 다 알다시피 이제 클린스만 감독, 국가대표 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 그리고 징계받은 축구인들에 대한 이거는 뭐 부정선거나 혹은 뭐 성비위 뭐 이런 쪽으로 가장 큰 거는 승부 조작이었죠. 승부 조작이었죠. 그런 축구인들을 사면하려는 그런 조치. 사면 실제 했나요? 했죠. 했고 그 조치. 그리고 천안축구센터 요것도 한 4천억 한다면서요? 네. 건립하는 거에 대한 뭐 허위 신청 뭐 이런 부분. 이게 그냥 얘기만 딱 들어서는 사실은 만약에 그냥 좀 노출된 민간이 외부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라면은 진즉에 물러나고도 말는 이슈들인데 이러면서도 이런 것들이 27가지. 물론 축구협회도 그 부분에서 어떤 거는 27가지 중에 어떤 억울할 수도 있고 해명을 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미 그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 체제에 있어서 문제점은 그동안 공개된 국정감사라든지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미 나온 문제들입니다. 상당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 클린스만이라고 하는 능력 없는 지도자를 왜 데려왔냐, 이거는 이제 비평의 영역이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원래 감독 선임을 할 때는 규정에 따라서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뽑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어떤 조직에서 뭘 할 때도 나중에 다 내규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가는 거죠. 뭐 이사회 추인을 받는다. 어떤 그걸 최소한 형식이라도 밟잖아요. 근데 협회는 그런 형식을 밟은 생각이 없어요. 왜? 회장이 내리면 끝나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회장이 그냥 찍으면 끝나니까. 근데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형식은 밟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런 걸 밟지 않았어요.
왜 밟지 않았냐고 했더니 아이 그동안 그렇게 왔는데 뭐 그거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게 지금 시대 맞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밟으려는 노력이라도 하고 다음에 그러면 뭐 다음 거는 밟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는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또 얘기하실 때 승부조작 같은 경우는 예. 이거는 절대 사면의 영역이 아니에요. 스포츠에 근간을 흔든 건 말이죠. 스포츠 사람들이 왜 볼까요?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둘이 이제 다투는 게 재밌으니까? 그렇죠. 네. 막 진짜 운동 너무나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막 육체적으로 확 할 때 그것도 카타르시스가 느끼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팀 또 내가 미워하는 팀 붙었어요. 네. 누가 이길지 몰라. 음. 막 심장이 떨려. 이런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또 이겨 막 울기도 하고 지면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음. 근데 승부 조작은 뭐냐면 그런 스포츠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음. 누가 이길지 우린 대본을 다 짜놨어. 이게 승부 조작이란 말이에요. 네. 스포츠의 그냥 근간을 메커니즘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보면 주가 조작범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기습사면이라는 게 뭐냐면 A 매치 있는 날, 국가대표 있는 날, 네.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다 국가대표 관심이잖아요. 야 손흥민 나와? 이강인 뛰어? 그렇죠. 김민재 진짜 너무 언론사도 잘하잖아. 다 그걸로 도배. 다 관심인데 그때 앞에 딱 열어서 승부조작 딱 해서 그냥 사면에 넘깁니다. 아 묻히게. 묻히게. 그래서 우리가 꼼수 사면, 기습 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면도 해서도 안 될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다 옛날고 올드하고 아주 안 좋은 것만 어디서 배운 겁니다. 이게. 그렇게만 어디서 아는. 이렇게 사면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 두둑이 맞았습니다. 이때 그래서 다 막 총사타고 난리 났다고요. 회장 빼놓고.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봐줘서 사면을 해서 본인이 얻는 실익은 뭐예요? 실익이 있죠. 뭐 있어요? 194명, 192명 네. 선거인단. 체육관 선거. 네. 여기 무작위라고 그랬죠. 그렇죠. 누가 뽑힐지 몰라요. 그러면 최대한 그 안에 우군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승부 조작범은 팬들이 보기에 이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저건 말도 안 돼.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그렇죠. 이렇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 선후배예요. 그게 걸렸던 사람들이. 아유, 저기 좀 개인 사정 알고 보면 불쌍해요, 저 사람도. 애는 착한데. 착해.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엮인 거예요. 한번 풀어줍시다. 풀어주면 아유 그때 선거 있잖아요. 다 힘 모아 드립니다. 그런 실익이 있구나 실제로. 당연히 실익이 있죠. 그게 뭐 회장을 평가하는 뭐 인사고과 이런 거에도 혹시 반영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게 폐쇄적인 조직은 밑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인사고과에도 그게 마이너스로 반영이 되니까 웬만하면 묻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안 좋은 악습도 있었잖아요. 그게 약간 비슷하게 적용되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그것도 딱 맞습니다. 오. 자, 원래 2번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연임을. 네. 3번, 4번 할 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저 한 번 더 할게요. 이걸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라는 걸 하게 돼요. 당연히 평가를 해서 한 번 더 하시죠. 이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하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항목 중에 그 재임 기간 동안 징계 건수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거는 저희 막 내부 정보로 받았던 그 이제 평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게 거기서 점수를 받았죠. 왜냐면 별로 징계가 없었네. 왜냐면 이제 그거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깐땅깐땅하게 됐어요. 폐쇄적인 조직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사실. 야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 네. 군대가 그렇잖아요. 약간. 뭐 군대도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에 이제 잘못된 네네. 형태를 얘기하신 거겠죠. 근데 여하튼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럼 진짜 실익이 있네요. 사연임을 하기 위해선 사면 조치가 서로의 윈윈과 짬짬이였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몽규 회장이 자서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그 사면 승부조작범들을 사면한 거를 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 정말 희대의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부조작범들을 사면해 놓고 난 저들을 용서를 해야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결국 사랑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전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 감사를 특별 감사를 해서 이런 비위들이 있었어. 그래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지금 사연임에 지금 그렇게까지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사연임에 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실제로 내려지면 네. 그 축구협회 규정상 자격 정지가 되면 임원이 될 수 없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중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죠. 자격 정지가. 그러면 네.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몽규 회장 측에서 법원에 이 중징계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하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지. 그러니까 이거 없애주세요가 아니고요. 일단 정지시켜 주세요. 제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 정지. 맞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거를 사실 이게 27가지 비위 사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시간이 길게 걸리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뭐 형사라기보다는 뭐 다른 아마 행정소송 같을 테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란 말이죠. 근데 선거 날짜를 보니까 선거가 며칠 안 남았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법원이 우리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뭐 그냥 중징계 내리세요 내가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법원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만약에 정지를 내렸을 그냥 처분을 내렸을 경우 이게 문제가 잘못되게 되면 이거에 따른 손해가 너무 클 수도 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이걸 정지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일단 하고 나중에 이걸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선거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정몽규 회장이 됐다고 치죠. 하지만 중징계 처분에 대한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실제 문체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 일정하고 상관없이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다시 내겠다는 거고요. 네. 처분을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정몽규 회장이 유지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리스크는 계속 갈 겁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또 뭐 정몽규 회장의 입장을 옹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현대 회장이고 축구 발전하는데 돈 많이 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사연님하고 한국 축구 이렇게 발전하는데 기여했으면 그렇게 몇 번 더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목소리에 있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내서 한국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도 맞아요? 제가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얼마 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직접 코멘트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보고 기부를 안 했다고 하는데 축구협회 네. 좀 속상합니다. 제가 많이 냈다. 제가 어떻게 코멘트를 했냐면 제가 정말 밥 많이 샀습니다. 밥을 많이 샀다. 그대로 얘기한 거죠. 밥 진짜 많이 샀습니다. 제가 이 일하면서 정말 그 축구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가 밥을 얼마나 그것만 하더라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 보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좀 그랬었는데 밥값을 많이 냈다. 자, 12년을 일하셨습니다. 네. 12년 동안 그동안 기부하셨던 게 제가 봐서는 그때 얼마였더라? 한 3천인가 그런 거예요. 12년 동안. 3천만 원? 예. 그리고 이번에 연임을 할 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공헌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공헌. 얼마나 자기 단체에 공헌을 했냐. 그게 이제 기부예요. 네. 돈을 얼마큼 해서 공헌을 했느냐. 그거는 이제 바로 앞선 임기만 따집니다. 그래서 최근 4년인가만 따졌을 거예요. 네.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요? 영원. 거기 나와 있어요. 그냥 지표.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 회장이 그걸 아니까 제가 밥값을 얼마 썼는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밥이라도 샀다. 네. 예전에 우리가 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스포츠 단체들이 회장을 기업 회장님들을 모셨을까? 그게 이제 90년대, 80년대부터 시작된 흐름이에요. 네. 80년대부터 90년대 이럴 때 절정을 이루는데 왜 그랬냐면 스포츠 단체들이 자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일부는 뭐 이제 자생이 가능하고 일부는 여전히 자생하기 어려운 구조기도 합니다. 근데 80년대만 하더라도 더 어려웠겠죠. 우리 그때 80년대는 프로야구, 프로스포츠가 막 태동될 때예요. 그러니 뭔가 자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수돗물 먹고 막 뛰고 막. 네. 황선홍 선수 뭐 그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황새라고. 있었으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떻게 스포츠가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70년대부터 해서 우리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면서 80년대 막 치고 가요.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 성장을 이뤘고 또 그러면서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기업의 회장님들을 우리가 모시자. 회장과 총재로 추대하자. 그래서 광을 좀 내드리자. 직함 하나 드릴게요. 박수 쳐드리고. 그러면 IOC도 저희가 한번 모셔다 드릴 수도 있고 피파로도 저희가 한번 직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 좀 돈 좀 스폰서를 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단체들 아마 쭉 보세요. 그래서 기업 회장님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공헌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또 그 시대는 그게 맞아요. 이게 지금의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 시대 관점으로 그 시대를 보면 돼요. 그렇죠. 그냥 80년대는 그랬단 말이죠. 배경과 상황이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막 아장아장 발을 떼려고 하는 갓난아이 같던 한국 스포츠가 부족했던 것을 그렇게 기업의 어떤 돈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구협회만 하더라도 대한화재의 최순영 회장,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네. 그다음에 정몽준 회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가에.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축구만 보자고요. 네. 다른 이게 스포츠 종목보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축구만 보더라도 축구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이 손흥민이에요. 이강인이고 김민재고 황희찬이고 황인범이고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축구협회 국가대표도 A매치 월드컵 나가면 스폰이 막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 더 이상은 회장님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사재를 털어서 넣어주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만큼 시스템 시대가 자체가 올라왔군요. 달라졌어요. 제가 자꾸 지나간 리더십으로 현재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게 바로 거기에 다 맥락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예를 들면 지난해부터 공개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체제를 좀 비판하고 있죠. 네. 개인의 사람에 대한 비판 아닙니다. 제가 정몽규 회장 사감이 뭐가 있겠습니까? 홍명보 감독 제가 개인적 사감이 뭐가 있겠? 그렇죠. 친하다면 친하죠. 오히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그런 관계죠. 축구판이 좁습니다. 개인적 사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비판하니까 축구협회가 저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니 회장님 연봉도 한번 받지 않고 그냥 무료 봉사하는데 그렇게까지 비판하시냐 봉사하시는 거 아니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마인드가 잘못됐습니다. 그 마인드가 올드합니다. 돈 안 받으세요? 정몽규 회장님이 네. 지금 여기서 일을 하시면 축구협회에서 그 대신 주 1회 출근하십니다. 화요일 날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잠깐 오셔서 어떻게 잘 되고 있나 격려하고 밥 삽니다. 아마 그 밥값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잘해 하면서 가셔요. 주 1회 출근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 1회 출근하면서 돈을 안 받는 걸 치적으로 내세우는 시대는 갔다.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 80년대에 기업 회장을 모셨을 때는 내가 100억 낼게 500억 낼게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냥 나머지 실무들 막 하면 됐다고요. 그렇죠. 주 1회 출근도 감지덕지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돈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돈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CEO가 필요할까? 우리 기업에는 어떤 CEO가 필요할까요? 경영 잘하고 그렇죠. 잘 키워줄 수 있고 그렇죠. 저는 성장시킬 수 있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주 5일 일을 하는 CEO가 있어야 돼요. 일을 잘할 수 있는. 저는 이랬어요. 축구협회 제가 한 말이 왜 돈을 안 받는 거를 치적으로 내세우시냐. 그렇네. 저는 축구협회에 50억 연봉 받는 CEO 모셔오면 안 되냐. 네. 100억 받는 최고 경영자 모셔오면 안 되냐. 저는 모셔와야 된다. 그 대신 주 5일 근무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100억 드릴 테니까 500억 벌어다 주세요. 이걸 요구하는 게 지금의 시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의 아주 훌륭한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이렇게 재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경영적 마인드만 정말 좀만 투여하면 훨씬 더 좋은 스폰,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주 2일 잠깐 나오셔가지고 돈을 안 받는 걸 내세운다? 왜요? 저는 연봉 50억, 100억 드리고 주 5일 일을 하면서 500억 벌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더 축구판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왜 그걸 흔드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개인적 사과는 없어요. 판이 바뀌게 된다는 시대가 바뀌면 리더십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축구협회만 예외예요? 왜 섬이어야 되죠?
선수들이 월드 클래스로 명실상부하게 올라왔고 그거를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데 시스템과 인프라와 이런 정책들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고 많이 고여 있고 그거를 지금 4연임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왜 그리고 왜 나 아니면 안 되냐고요. 그러게요. 참.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 아니면 안 되라고 뭐 선거는 조금 뒤에 얘기하고 네. 이 정몽규 회장의 입장이 궁금해요. 왜 이렇게 4연임까지 사실은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그리고 재벌 회장이고 사실 아쉬울 거 없을 것 같고 뭐 돈은 돈대로 있고 그래서 4연임까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무리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또 FIFA랑 연관된 게 또 있습니까? 언제 한번 여기 정몽규 회장 모셔가지고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몇 개 전달하는 걸로 좀 해볼게요. 그리고 몇 가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좀 착하게 제가 한번 접근해 보자면 내가 그동안 3번 했는데 12년 했는데 더 길게는 그래도 우리 집안이 한 30년 넘게 했는데 현대가가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 물러나는 건 마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너무 그냥 안 좋게만 정리되는 것 같아. 나 이렇게 물러나긴 어려워. 내가 한 번 더 해서 정말 나의 아니면 우리 더 나아가서는 가문에 치적으로 한번 남겨놓고 끝내겠어.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어.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의 욕구와 욕망이 투영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근래에 들었던 지금 뭐 지지난주 정도에 들었던 건데 정몽규 회장이 되게 속상해하는 주위의 비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적으로도 그렇고 축구협회에서도 그렇고 개인사를 놓고 보면 그다지 엄청나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뭐 대단한 성공, 예를 들면 뭐 지금 기업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단히 성공한 비교 대상군에서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축구협회는 아까도 있죠, 이렇게 왕과 같은 체제란 말이에요. 중앙 집권이 굉장히 강하죠. 회장이 여기서 눈밖에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찍어 누릅니다. 그 권력이 맛이. 여기서는 회장 이게 그리고 피파 이게 있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어디서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여기 오면 인정받아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에 정몽규 회장이 되게 반응을 한대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의전 얘기 초반에 했으니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비즈니스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천안에 짓고 있는 축구 센터의 건설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뭐 참여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건 소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소소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약 개발 이익을 얼마나 얻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소소하다. 뭐냐면 이게 유럽에 나가서 말이죠. 명함을 돌릴 때 만약 여기서는 현대산업개발의 회장 명함을 일반적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유럽에 가면 무조건 축구 쪽 명함을 돌립니다. 그게 좀 더 먹히는구나. 엄청 먹혀요.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유럽은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축구 얘기가 미쳐있는 대륙 아닙니까? 비즈니스 할 때 그냥 축구 스몰 토크가 축구로 시작하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거기 축구협회장이야? 그다음에 K리그의 프로팀 갖고 있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대산업개발 이런 모르는데. 모르 어떻게 알아요? 뭐 건설 쪽이야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한국에 있는 기업입니까 이럴 수 있는데 축구협회장이에요? 이런 거죠. 지난번에서 그 인판티노랑 사진 찍고 월드컵에 나가서 규빈서 위상이 달라져요. 인식하는 거 있어서 명함을 뿌리는 게 달라져요. 뭔가 일을 하는데 달라집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 이익에도 상당히 충실한 겁니다. 적지 않아요. 이게
많은 분들은 그냥 뭐 스포츠 단체 중에 하나지 이러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뭐 직접 들어보고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추측컨대 뭐 개인적인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비즈니스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어쨌든 사연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 이런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 네네네.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결국 선거 얘기니까 2월 26일 날 선거에는 그러면은 정몽규 회장하고 그리고 신문선 해설, 후보. 예, 교수님이더라고요 지금 신문선 교수님 그리고 허정무 전 감독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원래 토론회를 나는 적극적으로 또 하겠다고 했다가 토론회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토론회를 또 못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참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이게 참 속상하고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합동 토론회.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면 당연히 후보자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지 않습니까? 방송국이 뭐 주최라건 그렇죠. 아니면 뭐 요즘은 유튜브 어디서 주최하건 아니면은 선관위에서 하건 최소한 선관위가 지정하는 건 하게 되죠. 그렇죠. 그죠? 아무리 안 하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앞서가는 후보가 뭐 자꾸 공개적으로 나오면은 깎일 수가 있으니까 뭐 적게 하려고 하는 건 알지만 아예 안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선관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도 좀 규정상 있어요. 선거운영위원회에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정몽규 회장도 처음에는 할 거라고 넌 너무 환영한다. 그런데 딱 선거가 실질적으로 얼마 딱 코앞에 다가오니까 뭐라 그랬냐? 저 다른 후보들이 날 너무 비판하고 비방을 하기 때문에 이 토론회 자리가 그렇게 건설적인 토론회 자리가 아니고 정책 토론이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거만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요만큼이라도 납득이 됩니까? 자, 토론회는 그런 것들 모든 걸 포함해서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 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어떤 후보가 야, 좀 말도 안 되는 비방이다. 저건 말도 안 되는 비판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깎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철저히 그거는 유권자가 판단한다고요. 예를 들면 미국 대선도 그렇고 한국 대선도 그렇고 거기에 수많은 빌공짜의 공약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관대하게 해석하는 건 뭐냐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유권자가 하게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모든 사람들이 선관위나 아니면 법적으로 그걸 접근해 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다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더 넓게 해석하게 놔두는 거는 바로 이 선거의 판의 주인공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기본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운 그렇죠. 얘기라고요. 맞죠. 그런데 이거를 상대가 나 비방하고 비판할까 봐 나 그래서 나가지 않겠다. 전 그 얘기 듣는 순간 이게 더 이상 내가 축구협회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유권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국회 나왔을 때 그 표현을 썼잖아요. 정몽규 회장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의 그 문장이 계속 떠올라요. 머릿속에 맴돌아요.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지? 그 말씀하셨죠. 네. 상식적인 선에서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매우 비상식적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요. 왜 사람들이 저걸 보고 되게 의아해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할 텐데 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왜 상식적이지 않지?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성장을 해오신 배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협회만 놓고 보면 절대 견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소위 얘기하는 유권자가 없죠. 네. 열려있는 유권자가 없어요. 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미디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선거인단 체육관에 모아놓은 192명만 내 편 만들면 그렇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규정 그렇게 특별 규정으로 계속 만들면 그 논리로 따지면 그냥 장기직 그냥 끝날 때 마지막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 왜 눈치를 봐요? 야, 나 여기랑 친하면 돼. 그러니 앞서서 선거 운영에 누가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집 앞에 밤 11시에 찾아가서 빵집에서 만났는데 그걸 면접이라고 해도 니네들이 불공정하게도 왜 난 면접이야.
상관없어. 내 편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때 국정감사 봐도 저도 좀 의아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글로벌로 보면은 문체부보다 센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때 태도나 그런 뭐 발언이나 대한체육회요. 아니요. 그 대한축구협회가 아, 약간 문체부 말을 전혀 문체부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아 보여요. 피파를 믿는 거죠. 뒤에 피파가 있다. 음. 믿는 구석이. 피파가 갖고 있는 규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각 국의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그 피파의 인사나 재정에 외부의 힘, 정치의 힘이 개입할 경우 자격을 박탈시킵니다. 자격을 박탈시킨다는 얘기는 월드컵이나 국제대회 못 나오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지금 협회는 계속 그랬던 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그게 뭐 정부건 여야 국회의원이건 뭐 미디어건 팬들이건 자꾸 뭐라고 하면 피파가 이걸 외부의 힘이 간섭한 거로 간주해서 우리 월드컵 못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와. 아니 그렇게 보도자료 계속 냈잖아요. 보도자료 실제로 이렇게 냅니다. 제가 그걸 우리 말투로 바꾼 거죠. 와. 저 진짜 월드컵 못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뭐 그러시면 뭐 그렇게 하시던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겁박이고 이런 게 뭐냐면 아니에요. 피파가 금지하는 건 뭐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외부의 힘이 인사와 재정에 영향을 미칠 때잖아요. 만약에 뭐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번에 회장 우리 중에 한 명 합시다. 아니면 뭐 어디 뭐 대통령이나 뭐 힘 있는 분들이 야 저기 누구 하나 시키자. 꽂아. 이런 문제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재정 같은 경우는 저 돈 하는 데 있잖아. 야 그거 인사 우리 줘. 우리가 국회에서 여기서 논의해가지고 저 예산안 편성해 줄게. 아니면 국회가 축구협회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요. 야, 관련법을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지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비위가 있어요. 비위 뭐 하여튼 잘못된 게 있었어. 네네. 그거를 국회에서 들여다보거나 외부에서 들여다보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 피파가? 이건 정말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죠? 되죠. 그러면 아니 축구 거기는 무슨 뭐 치외법권입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프랑스가 예전에 월드컵 무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막 선수하고 감독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들여다봤어요. 저 프랑스의 대통령하고 국회에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피파가 그때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왜 들여다봅니까? 그랬더니 아니 싸워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국민들이 관심사 해가지고 국회를 대의하는 우리가 보겠다는데 문제 있어. 그랬더니 피파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럼 들여다보셔야죠. 얼마 전에 남아공인가요? 거기서 회장이 이건 최근 일입니다. 뭐 자기 사람을 밑에 뭐 꽂았나 그랬어요. 남아공 축구협회 회장이. 네. 그래서 당연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만 법원이 판결했을 거예요. 법원이 자격 박탈시키고 벌금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회장한테. 그러면 그랬을 때 남아공이 지금 월드컵 못 나옵니까? 아니에요. 잘못이 있을 땐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거는 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파도 상식적이네요. 지난번 카타르나 이럴 때도 아니 피파도 그렇게 제재를 받아요. 피파가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파는 전 축구니까 전 세계 누구도 통제 못해? 아닙니다. 말이 안 돼. 그것도 잘못하면 스위스 법원에서 미국 법원에서 들어가서 징계를 때려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회장을 누굴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돈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인정하라고 그거에 대한 책임 묻고 그다음 선거 꾸려 너네끼리 또 해.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3명 나온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외부에 누가 있습니까? 뭐 그렇죠. 정치인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2월 26일 오는 선거에서는 지금 정몽규 회장이 4연임 하는 게 유력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 얘기는 좀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그 표 계산도 안 해봤을 뿐더러 지금의 이 프레임 자체를 그냥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선거에 나왔는데 책임을 얘기하지 않고 선거에만 매몰되면 마치 이 지금 판세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몇 표 받을 것 같고 누가 마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듯이 접근한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 지금은
책임지셔야 된다.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누군가는 뭐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야 자꾸 선거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저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선거에 너무 예를 들면 그렇게 누가 이길 것 같고 누가 뭐 할 것 같다 하거나 누군가 얘기를 많이 해버리게 되면 그동안 뭐 1년 넘게 비판해왔던 게 누구 당선시키려고 저런 거구나. 그렇죠. 이런 공격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어떤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 인터뷰 박문성 해설위원님과 함께했는데 얘기를 쭉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뭐 누가 미워서 혹은 뭐 누구를 뭐 찍어내려고 비판하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딱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축구, 대한민국 문화,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 이거 자체가 지금 선진국에서 가는 과정에서 너무 뒤로 물러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회장 선거에서 좀 그런 변화들이 좀 감지가 돼야 되고 네. 책임질 사람은 좀 책임져야 된다. 네. 우리가 기업들도 끊임없이 이노베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축구협회는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그냥 너무 지체돼서 그게 너무 심각할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노베이션까지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제가 그 끝으로 두 가지 짧게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축구는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축구란 어떤 걸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단일 이슈로 흔들 수 있는 것, 폭발시킬 수 있는 것, 전 국민을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대통령 선거. 두 번째는 월드컵이래요. 딱 맞더라고요. 네, 진짜. 근데 재미난 건 월드컵은 대선은 그러니까 확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 흔들리긴 하는데 나눠져서 갈리잖아요. 싸운대, 갈려서 네. 흔들린대요. 근데 월드컵은 하나로 흔들린대요. 그만큼 단일 이슈로 정말 대한민국을 그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에너지 레벨이나 어떤 뭐 경험이나 이런 걸 응축시켜서 폭발시키는 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대단한 거를 이끌어가는 리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또 하나는 모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선수입니다. 제가 실명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 선수의 약간 하소연 같은 거였는데 자기도 평생 축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축구를 해나갈 텐데 이 선배는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축구협회에 가서 축구협회를 정말 바꾸고 그래서 한국 축구를 전반적으로 확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정작 축구협회를 가지 않고 저 사람은 정말 축구 쪽에서 일하면 큰일 나는데 라는 사람들은 전부 축구협회 가서 일하고 있대요. 그건 말씀이지만 너무 유명한 선수인데 저는 이 얘기가 너무 공감됐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정말 좋은 인재인데 우리 기업이나 사회에서 다 비슷하잖아요. 정말 좋은 인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에 가서 일하려고 합니까? 그런 기업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축구협회 안 바뀌어. 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이 구조, 체계, 시스템이 안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영역에서 뭐 내 비즈니스를 하건 다른 뭘 하건 간에 그쵸. 충분히 난 먹고 살 수 있어. 오케이, 저기 등 안 대도 돼. 눈 잘 안 보여도 돼. 네네. 자, 근데 능력 없는 분들 다른 데서 자기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다 모이죠. 거기서 받는 그 얼마가 달콤해요. 좋죠. 여기서 얼마 받고 충성하면 되죠. 난 그렇게 살아도 문제 없어. 이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저는 이 구조를 이런 현장의 어떤 목소리도 좀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드리면서 좀 변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서 이 K 문화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책과 인프라와 시스템도 그 선진국 반열에 걸맞게 좀 많이 올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한 번 이제 열심히 소신 발언을 해주신 우리 달수영 박문성 해설위원과는 특별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